여러분,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 이렇게 드라마틱했어요? 여러분, 한국 가요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1990년대는 트로트와 발라드가 지배하던 가요계에 랩과 댄스가 폭발한 시대였고, X세대가 탄생하고 심의제도가 무너지고 IMF가 모든 걸 뒤집은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10년이 오늘날 BTS와 K-팝의 뿌리가 됐어요. 오늘은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를 뒤흔든 10가지 순간을 한번 쭉 짚어보려고 해요. 1992년 3월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요계를 둘로 쪼갰다. 가장 먼저 1992년 3월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첫 앨범 난 알아요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90년대 X세대 문화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트로트와 발라드에 이색이던 가요계에 한국어 랩과 회오리 춤이 등장한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랩 음악이 가미된 댄스 음악이 가요계를 장악하게 됐어요. 난 알아요는 17주 연속 1위를 기록했는데요. 방송사마다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낮게 줬지만 전국의 10대와 20대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어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요, 한국 가요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지금도 통용된다는 거예요. 기성세대 음악과 신세대 음악 사이의 단절이 이 순간 확정됐고 BTS로 이어지는 K-팝의 첫 불꽃이었던 거예요. 1992년부터 1995년 X세대, 나를 처음 발견한 세대. 두 번째는 X세대의 등장이에요. X세대가 문화시장에서 구매력을 갖게 된 건 88 서울올림픽의 영향이 컸어요. 올림픽 개최는 자본주의의 성숙을 의미했고 소비사회로의 전환을 상징했거든요. X세대는 혈연과 국가보다는 나라는 자기 자신에 집중했어요. 언론은 이들을 오렌지족, 야타족, 머리빈 이기주의자라고 비하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한국 대중문화의 소비 주체가 됐어요. 당시 10대와 20대 초반의 X세대는 자신의 개성을 먼저 생각하고 대중문화에 특히 열광하며 새로운 소비 주체의 한 축을 담당했어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요, X세대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이념이 아닌 문화, 소비, 개성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들의 등장이 없었다면 1990년대 대중문화 폭발도 없었을 거예요. 1994년부터 1996년 심의제도와 표현의 자유가 정면 충돌하다. 세 번째는 표현의 자유 논쟁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가 교육제도를 비판하자 방송금지가 내려졌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미 데뷔 당해년도인 1992년에 환상 속의 그대 뮤직비디오로도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동시에 1992년엔 소설 즐거운 살아 작가 마광수 교수가, 1997년엔 내게 거짓말을 해봐 작가 장정일이 음란문서 제조죄로 각각 법정 구속됐어요. 대중문화의 자유 확장과 기성 검열제도 사이의 정면 충돌이 이 시기 내내 계속된 거예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요, 공연윤리위원회가 1996년 6월 7일에 폐지됐다는 거예요. 서태지가 촉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결국 심의기구 폐지로 이어진 거죠. 이후 한국 대중문화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확장됐어요. 1996년 1월 31일 은퇴가 가오시 뉴스 1번이 되다. 네 번째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돌연 은퇴예요. 1996년 1월 31일 오전 9시 서울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 기자회견장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세 청년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서태지는 지난 4년간의 가요계 활동을 마감하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어요. 전국의 초중고 대학생들은 모두 충격과 공포와 허탈감에 빠졌고 심지어 3대 방송사 IC뉴스의 메인으로 소개됐어요. 팬들의 집단 히스테리, 우려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요, 가수의 은퇴가 지상파 3사, 뉴스 1번 기사가 된 게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서태지가 한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1996년 9월 H.O.T가 아이돌 시스템을 열다. 다섯 번째는 H.O.T의 데뷔예요.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돌연 해체 후 그 맥을 이어받은 그룹이 H.O.T였어요. 대형 기획사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아이돌 그룹이었죠.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아이돌 그룹은 H.O.T였던 거예요. 이후 잭스키스 1997년, S.E.S 1997년, 신화 1998년, 핑클 1998년, G.O.D 1999년이 연달아 데뷔하며 1세대 아이돌 시대가 열렸어요. SM, YG, JYP라는 3대 기획사 시스템이 이때부터 정착됐고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요, 서태지가 독립 방식으로 음악을 했다면 H.O.T,
부터는 기획사가 연습생을 발굴, 육성, 관리하는 시스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BTS와 블랙핑크로 이어지는 K-팝 산업 구조의 원형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1996년 1월 가요계를 덮친 연이은 비극. 여섯 번째는 가요계의 비극이에요. 1996년 새해 첫날 서지원이 향년 19세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5일 뒤엔 가객 김광석 역시 뒤를 따르면서 가요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두 예술가의 연이은 비극적 죽음은 화려한 대중문화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현실을 드러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은퇴 선언까지 겹치면서 1996년 1월 한 달 동안 한국 대중음악계는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요, 연예인의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압박이 처음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계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연예인 복지 문제 논의의 먼 출발점이기도 해요. 1997년 PC통신이 디지털 팬덤을 만들다. 일곱 번째는 PC통신 팬덤이에요. H.O.T.와 잭스키스의 팬덤은 PC통신 하이텔과 천리안을 통해 조직화됐어요. 온라인에서 팬클럽이 결성되고 가수 정보가 공유되고 음원 방식이 기획됐어요. 지금의 인터넷 팬덤 문화의 원형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의 젊은이들은 메시지보다 이미지를, 활자보다 영상을, 편지보다 전자통신을 더 선호했어요. 아이돌 팬덤과 디지털 문화가 처음으로 만난 시대였던 거죠.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요, 지금 위버스, 버블,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 K-팝 글로벌 팬덤 문화의 원형이 1990년대 PC통신 팬클럽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디지털 팬덤은 한국이 발명한 거예요. 1997년 11월 IMF가 모든 것을 뒤집다. 여덟 번째는 IMF 외환위기예요. IMF 경제위기와 함께 X세대는 단명했어요. 경제 호황을 배경으로 탄생한 X세대 문화가 IMF라는 벽 앞에서 갑자기 끝난 거예요. 연예 기획사들이 무너졌고 음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됐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위기가 한국 연예계의 체질을 바꿨어요. 살아남기 위해 해외 시장을 뚫기 시작한 것. 그게 바로 한류의 시작이었어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요, IMF가 한국 연예계를 내수 시장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H.O.T. 예 중국 진출, SES 예 일본 진출. 이 생존 전략이 한류의 씨앗이 된 거예요. 1997년부터 1999년 SES 와 핑클 한류의 첫발. 아홉 번째는 1세대 걸그룹 등장이에요. 1997년 SES 와 핑클 베이비복스의 데뷔로 여성 댄스 그룹의 등장도 이어졌어요. SES는 SM엔터테인먼트가 체계적으로 기획한 최초의 걸그룹이었어요. IMF로 국내 시장이 축소되면서 아이돌 기획사들은 중국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H.O.T가 중국에서, SES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고요.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요, 1990년대 말 아이돌 기획사들의 해외 진출 시도가 2000년대 한류 폭발, 2010년대 K-팝 글로벌화, 2020년대 BTS와 블랙핑크의 세계 정복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1992년 1월 신세대 에너지의 예고편. 마지막 열 번째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요. 1992년 1월 뉴키즈 온 더 블럭 내한 공연에서 터진 여학생 압사 사건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비극적인 계기였어요. 언론은 X세대를 머리가 빈 오렌지족, 부모 돈만 받아 쓰는 야타족이라 비하했고 자신만 하는 이기주의자로 매도했어요. 이 사건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기 벌거졌어요. 신세대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터져나오려 하는지를 미리 예고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요, 팝스타 내한 공연에서 압사 사고가 날 만큼 신세대의 에너지가 축적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두 달 뒤 서태지와 아이들을 통해 폭발한 거죠. 10년의 이야기, 지금 K-팝의 뿌리. 정리해보면요, 1990년대는 트로트로 시작해서 댄스로 끝났어요. 개인을 발견한 X세대가 소비 주체가 됐어요. 심의제도가 무너졌어요. 서태지가 은퇴하던 날 지상파 3사 뉴스가 멈췄어요. H.O.T가 기획사 아이돌 시스템을 열었어요. PC통신이 팬덤 문화를 만들었어요. IMF가 모든 것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한류가 시작됐어요. 그 10년이 지금 BTS의 뿌리예요. 저 개인적으로 1990년대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던 시절이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를 부르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기성세대가 요즘 애들 음악이라고 했지만 그 음악이 가요계 전체를 바꿔버렸죠. 1996년 서태지가 은퇴하던 날 뉴스를 보면서도 정말 놀랐고요. 가장 인상적인 건 IMF가 한류의 씨앗이 됐다는 역설인 것 같아요.
위기가 한국 연예계를 해외로 밀어냈고 그 압박이 지금의 BTS와 블랙핑크로 이어졌으니까요. 골프도 그렇잖아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결국 가장 강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요.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10가지 순간 중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